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 여행을 하실 때 가성비 좋은 교통수단, 도쿄 시내 중심에 가볼 만한 곳의 후기와 특징, 주의사항, 간단한 평점, 그리고 도쿄 시내를 벗어난 도쿄 근교 추천 여행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도쿄 추천 교통수단. 먼저 도쿄 시내에서 제가 추천하는 교통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 시내를 구경할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도쿄 지하철 티켓을 추천합니다. 도쿄에서의 지하철권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권이 있고 처음 사용한 순간을 시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4시간권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 오후 3시부터 사용했다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거의 2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한 여행은 시간제인 24시간 등의 지하철을 가장 권해드리며 가격은 24시간은 약 7,000원, 48시간은 약 1만원, 72시간은 약 1만 3천원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미리 실물로 된 티켓을 택배로 배달받는 것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쿠폰으로 QR코드로 이메일로 전송되는 경우도 있어 QR코드로 스캔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의 후기와 특징, 주의사항과 평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쿠사 무료 전망대. 먼저 아사쿠사역에 있는 나카미세 도리와 센소지 구역입니다. 아사쿠사역 2번 출구에서 나와 50m만 가시면 아사쿠사 문화관광 안내센터가 있는데 이곳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나카미세 도리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 전망대가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습니다. 강 너머 아사히 맥주 빌딩과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보이니 꼭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특히 저녁 무렵에 보는 불이 켜질 때의 나카미세 도리의 야경은 아주 멋집니다. 무료 전망대는 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고 오전 9시부터 밤 8시 또는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사쿠사 안내센터 전망대는 아사쿠사로 가는 경로에 있고 시간도 덜 걸리고 무료이기 때문에 평점은 5점 만점 중 4.5점입니다. 나카미세 도리. 안내센터를 나와서 횡단보도만 건너시면 바로 나카미세 도리입니다. 보이시는 큰 등은 카미나리몬인데 카미나리는 번개라는 뜻입니다. 문 양쪽으로 보이는 왼쪽이 번개의 수문장, 오른쪽이 바람의 수문장입니다. 카미나리몬은 천하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며 942년 처음 세워졌으며 무게는 무려 670kg이나 됩니다. 제등 밑면에 조각된 용 문양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미나리몬을 통과하면 약 300m에 이르는 거리에 재래식 상점가인 나카미세 도리가 센소지의 호조몬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을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각종 기념품도 보고 거리 음식도 먹고 또 기모노나 유카타 복장을 한 사람들을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평점도 5점 중 4.5점입니다. 센소지. 나카미세 도리를 지나서 처음 보이는 것이 센소지 호조몬이고 호조몬을 통과하면 센소지가 나옵니다. 센소지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로 현재 건물은 1958년에 복원된 것입니다. 본당 정면에 대형 향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연기를 쐬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도쿄 관광지 중 필수 코스입니다. 좌측으로 돌아가시면 천초사 영양당 석교와 지장존을 모시는 육각형의 당이 있습니다. 또 그 안쪽에는 미스민의 신사, 금색으로 된 아미타열의 좌상등이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센소지 기준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또 하나의 신사가 있는데 바로 아사쿠사 신사입니다. 이곳에는 고구려의 개라고 하는 고마이노 2마리가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센소지는 도쿄 여행의 필수 지역이고
관광센터 무료 전망대, 나카미세도리까지 묶어서 볼 수 있는 곳이라 평점은 4.6점입니다. 스미다강 도보 코스. 저는 도쿄에 올 때마다 아사쿠사에서 저 멀리 보이는 스카이트리를 목표점으로 해서 도보로 걸어가는데 그 광경이 너무 멋지고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산책 코스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미다 공원에서 보이는 이 강이 스미다 강이고 강 너머로 보이는 똥 모양의 빌딩이 바로 아사히 맥주 빌딩입니다. 스미다 강 한켠에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붉은색의 다리인 아즈마교로 건너시는 게 전망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아즈마교를 건너면 바로 아사히 맥주 본사 빌딩입니다. 이곳에서 아사히 생맥주를 마시면서 잠시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자별로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사히 빌딩을 지나 계속 천천히 걸어가시면 관광지가 아닌 도쿄의 일상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를 이정표로 걸어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 스카이트리와 만나게 됩니다. 센소지에서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스미다강을 거쳐가는 도보 코스는 시간이나 체력이 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리며 평점은 4.4점입니다. 아사쿠사에서 스미다강을 거쳐온 목적지는 바로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에 이어 이번째로 높은 탑으로 그 높이가 무려 634m입니다. 스카이트리 전망대는 유료로 1,800엔이고 숨은 장소인 31층 무료 전망대도 있습니다. 무료 전망대는 동편 건물 이스트워드로 가야 합니다. 31층에 무료 전망대가 있는데 31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는 6층에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식당 모양이 있는 67, 30, 31F라고 적혀있는 천정의 이정표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스카이트리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4층 테라스에서 스카이트리를 보며 쉬시는 것도 좋고 테라스와 연결되는 캐릭터샵에는 포켓몬샵, 점프샵, 해리포터샵, BTS샵, 별의 커비샵 등 여러가지 캐릭터 전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푸드샵에는 정말 많은 맛집들이 한데 모여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스카이트리의 내부몰은 소라마치라 불리고 맛집들은 웨이팅이 기니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스카이트리 동편 건물 1층 외부에는 지브리 캐릭터를 파는 돈그리 공화국도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스카이트리는 소라마치와 묶어서 전망, 쇼핑, 맛집, 캐릭터샵, 휴식, 야경, 공연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명소로서 평점은 4.9점입니다. 도쿄역. 다음은 도쿄역 지구입니다. 도쿄역 내부에도 스카이트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캐릭터샵과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또 해가 질 역에는 불이 켜진 도쿄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도쿄역 정문에서 나와서 바로 왼편 건물인 기테 쇼핑몰입니다.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되어 있고 쇼핑몰 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가시면 도쿄역과 주변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또한 도쿄역에서 서쪽으로 한 블록만 더 가면 마루노치 거리인데 이곳도 겨울철에 일본 최대의 일루미네이션 장식을 하니 한번 걸어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서쪽 방향으로 2블록 더 가면 일본 황궁인 고쿄도 있으니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쿄는 주로 온라인 예약제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고쿄에 입장하지 않아도 안경 모양으로 유명한 메가네바시 다리에서 인증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역은 기테 가든 마루노우치 고쿄와 연계하여 훌륭한 관광지가 되어 평점은 4.8점입니다. 히비야 공원. 도쿄역 부근에는 히비야 공원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비야 공원 부근에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도 있는데 이곳 앞마당인 스택 광장에서도 겨울철에는 일루미네이션을 소규모로 합니다. 바로 옆에 작은 고질라상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구태여 갈 필요는 없고 가까이 있을 때만 권하는 장소라 평점은 3.5점입니다. 도쿄 도청 무료 전망대. 다음은 도쿄 도청 전망대입니다. 45층에 243m의 전망대에서 신주쿠의 빌딩숲 스카이라인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 분들은 북쪽 전망대와 남쪽 전망대를 다 보셔도 되고 한 곳만 선택을 하실 분들은 북쪽 전망대를 권해드리며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 운이 아주 좋다면 후지산도 볼 수 있습니다. 도쿄 도청 전망대는 무료 전망대 중 최고로 평점은 4.7점입니다.
시부야. 다음은 3대 도쿄 부도심 중 하나인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에서 가장 멋진 전망대는 시부야 스카이입니다. 입장료가 2,000엔으로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 번은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시부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시부야 크로싱입니다. 스타벅스 시부야점이나 츠타야 서점에서 그 광경을 봐도 되지만 보통 휴일은 자리 잡기가 힘들고 시부야 크로싱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직접 스크램블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자신의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고 가는 모습은 마치 인도나 동남아의 거리처럼 혼돈 속에 질서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시부야의 상징인 개 형상의 하치코 동상도 한번 기념으로 봐두시면 좋습니다. 하치코의 개는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마중하던 자리로 나왔던 충견이라 합니다. 시부야에는 스시노 미도리나 천하스시 같은 가성비 좋은 스시집도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으니 식도락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부야 구역의 전체적인 평점은 4.1점입니다. 츠키지 장외시장. 다음은 츠키지 장외시장입니다. 이곳은 큰 규모의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규모가 크고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고 맛집이 집결된 장소이며 수산물도 많아 먹고 보고 즐기는데 딱 좋은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인데 요일에 따라서 또 가게에 따라서 오픈 시간이 각각 다르니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츠키지 시장은 츠키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100년 전통의 일본 최대 규모의 어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맛집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인기 있는 먹거리는 해산물로 된 회와 구이, 내장 덮밥인 호르몬동, 달걀말이, 해물 덮밥인 카이센동 등입니다. 단지 이곳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에는 줄을 너무 많이 서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곳의 평점은 도쿄 갈 때마다 가봐도 좋은 곳으로 평점은 4.8점입니다. 오다이바. 다음은 오다이바입니다. 도쿄 시내에서 조금 멀어 호불호가 있지만 오다이바에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유리카 몸의 모노레일을 꼭 한번 타보시길 권합니다. 모노레일을 타실 때는 좌석을 잘 선택하시어 꼭 맨 앞 자리에 앉아 모노레일 앞쪽 차창 광경을 구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승하차 하신다면 820엔 유리카 몸의 1일권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바역에서 내리시면 오다이바의 랜드마크인 실물 크기의 건담과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너머로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 즈음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다이바는 최근 들어 관광지로는 조금 쇠퇴하여 매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라면 경험 삼아 가봐도 되지만 시간이 꽤 소모되어 그리 강추하고 싶지는 않은 곳입니다. 오다이바 자체는 매력이 떨어지지만 저에게는 유리카모메가 더 매력적이라 평점은 3.7점을 주고 싶고 기대치를 좀 낮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지 신궁. 다음은 메이지 신궁입니다. 메이지 신궁은 아침에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메이지 진구마에역 1번 출구에서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메이지 신궁은 1920년 메이지 천황과 그의 황후인 쇼켄 황태후를 모시기 위해서 창건된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리를 지나며 약 70만 평방미터의 숲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평점은 4.0점입니다. 메이지 신궁 외원 은행나무 거리. 메이지 신궁에서 꽤 거리가 있지만 메이지 신궁 외원 은행나무 거리가 있는데 이곳은 11월 말 정도가 피크입니다. 약 140그루가 넘는 은행나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시기를 잘 맞춰서 오시길 바라며 은행나무 거리의 평점은 3.8점입니다. 롯폰기. 다음은 롯폰기입니다. 롯폰기의 대표적인 유료 관광지로는 롯폰기 힐즈 전망대가 있습니다. 롯폰기 힐즈 전망대는 모리타운 입구가 아닌 모리아트 뮤지엄, 도쿄시티뷰 입구로 들어가셔야 하고 전망대 가격은 1,800엔입니다. 롯폰기에서는 특히 11월부터 12월 기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도쿄 미드타운 일루미네이션을 추천합니다. 연말 시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곳의 일루미네이션이 꽤 매력적인 곳이라 평점은 4.0점입니다.
도쿄돔시티. 다음은 도쿄돔시티입니다. 이곳은 도쿄 시내의 돔구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운행을 하진 않지만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재미있고 조용히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가까운 장소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도쿄 도심을 구경할 수 있는 특이한 장소입니다. 도쿄돔시티의 평점은 3.8점입니다. 신주쿠. 다음은 신주쿠입니다. 신주쿠는 시부야와 마찬가지로 맛집, 숙소, 여행 모두 다 겸비한 곳으로 신주쿠에서 지하철 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시노쿠보까지 도보 여행을 하시는 것도 강추해드립니다. 신주쿠, 시노쿠보 둘 다 사람이 아주 많은데 특히 시노쿠보 거리를 걸으면 국뽕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신주쿠와 시노쿠보를 엮어서 저도 도보 여행을 해보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평점은 도보 여행 기준으로 해서 4.2점입니다. 우에노 공원. 다음은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역은 오사카의 우에다역처럼 도쿄의 허브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나쳐야 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에노역에 왔을 때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공원에는 우에노 대불이 있고 고조 텐신사 등의 사찰과 신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호수와 큰 나무들을 보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정문 부근의 은행나무 거리는 메이지 신궁 외원 은행나무 길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한 부근에 우에노 야메유코 시장이 있어 맛집 탐방하시기도 좋습니다. 우에노 공원의 평점은 4.0점입니다. 도쿄타워. 다음은 333m의 도쿄타워입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가 2012년 완공되어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은 약간 쇠퇴한 느낌입니다. 굳이 전망대로 올라가지 않아도 주간에 조용히 주변을 산책하거나 밤에 야경을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해지기 직전 5시 정도 불이 켜질 때 아주 아름다우며 주변이 시바공원과 조조지 사원, 아타고 신사, 출세의 돌계단 등이 있어 같이 연계해서 관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타워는 주변 관광까지 포함해서 평점은 3.8점입니다. 그 외 긴자 아키하바라, 하라주쿠 가부키초 등이 있고 조금 멀리 가시면 지브리 미술관과 도쿄 디즈니랜드도 있으니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3. 도쿄 근교 추천 여행지. 도쿄 시내를 벗어나면 요코하마, 하코네, 가마쿠라, 에노시마 등이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하코네 여행입니다. 하코네는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잡으면 적당하고 하코네 프리패스를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인기 여행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코네 가실 때 2일 이상 계획을 잡으셨다면 에노시마, 하세데라, 고토쿠인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하코네 프리패스로 가는 루트 중간에서 하차하셔서 약간의 추가 교통비만 지불하시면 에노시마, 고토쿠인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에노시마만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코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데 모아 놓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쿄 여행지의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도쿄 여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